123페이지 01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자분 탐상 시험, CBT 시험에 대비한 그런 예상 문제를 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분 탐상 CBT 01강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1번부터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1번, 필름상 농도차 이용하여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법은, 필름상의 농도차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법은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결함 검출을 위하여 측정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뭐냐면 초음파를 보내서 반사되어서 올라오는 그 강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음파 반사 강도가 약해질 때는 개인을 이용해 가지고 6dB 이제 조절을 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여기 거리 진폭 곡선 DAC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제 결함 검출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초음파 반사 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2번, 자분 탐상 시험으로 판독이 어려운 결함은 결함 깊이 탐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사선 탐상에서 X선 회절에 의한 반점, X선이 회절할 때는 이게 산란이 생겨버리면은 방사선이 잘 안됩니다. 그래 반점이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회절에 의한 반점이 감소하거나, 이게 반점은 뭐냐면 산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반점이 감소하거나 이걸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전압을 올리거나 연박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산란하는 것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점 감소, 이거는 산란성 영향인데 한번 봅시다. 반점 감소, 전압을 상승하거나 후면에 스크린을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필터를 사용하거나 납증감지를 사용하거나, 그럼 산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납증감지는 연박 스크린 사용합니다. 콜리미터, 다이어프램, 콘 등 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X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산란성이 이래 막 흩어지거나 이러면은 필름에 잘 이제 그 상이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 방사선 탐상 시험 안 해봤잖아요. 그죠?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몇 번 이거 나온 겁니다. 여기서 몇 번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에 전압 올리거나 연박 스크린을 사용한다. 여기에 전류 올리고 이런 말은 또 없습니다. 형광 스크린 사용한다라는 말도 없고요. 전압 낮추고 연박을 사용한다. 이건 전압 낮춘다는 게 틀렸고, 전압을 낮추거나 형광 스크린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서도 전압을 낮추거나 뭐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번이 됩니다. 요것도 비교적 어렵지만 이거 몇 번 나왔고,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점 감소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방사선이 딴 곳으로 나가지 않고 그 필름에 잘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나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그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굴삭기 몸체에 칠하여진 페인트막 품질을 비파괴 검사 적용하여 막의 두께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검사법은 와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이제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ECT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았습니다. 또 전자유도 시험이라는 것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가장 높은 수신 능력 있는 진동자 재료에 해당하는 것. 이 초음파 진동자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황산 리튬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티탄산 바륨, 그 다음에 수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수정은 좀 보편적입니다만은 황산 리튬, 티탄산 바륨 이런 것이 굉장히 수신 능력이 좋다 하는 거 여기서 1, 2, 3번 순서로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납 진동자는 없습니다. 최종 건전성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관통된 불연속만 탐지하는 것은 관통이란 말이 있으면 관통된 불연속을 말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뭐냐면 누설 비파괴 검사입니다. 누설 비파괴 검사고요. 방사선은 뭐냐 하면 검사하고자 하는 양쪽에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용접부에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려면 그 뒤쪽에다가 필름을 넣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할 때는 방사선 투하 검사고, 누설시험은 관통이 되어 있는 그런 불연속만 탐지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05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액체가 결함으로 침투하는 속도에 영향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 접촉각이 작아야 됩니다. 접촉각이. 그래서 90도 이하로 작을 수가 있고, 액체 점도 이거 낮아야 됩니다. 액체 표면 장력. 액체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거는 둥글게 뭉쳐버립니다. 크다면은. 그리고 침투제가 액체잖아요. 표면 장력이 커버리면 둥글게 뭉쳐지면은 그 침투 비파괴 결함이 개구부지만 좁아요. 못 들어갑니다. 쫙 표면 정력이 이제 낮아야 쭉 옆으로 퍼집니다. 그럼 그 안으로 이제 액체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요런 건 3대 요소고요. 결함의 깊이는 초음파 탐상에서 할 수 있죠. 그죠? 자, 6번부터 또 시작합시다. 124페이지에 6번. 방사선 투과 검사와 초음파 탐상 시험을 비교하여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방사선 투과 검사는 조사 방향에 평행인 면상 결함 검출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초음파 빔에 경사가 있는 결함 검출 가능합니다. 왜? 사각 탐촉자를 쓰면 감소합니다. 그 다음 다가 왜 틀렸느냐 하면 방사선 투과 검사는 조사 방향에 경사가 있는 면상 결함의 검출 감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찾기 어려워요. 초음파 탐상 시험은 초음파 빔의 수직인 면상 결함 검출 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는 방사선 투과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가 그런 어떤 반대적인 그런 요소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와전류 탐상시험. 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ET 또는 ECT라고 하고, 정확하게 일렉트릭 테스트, 일렉트릭 커런트 테스트, ECT. 자, 그 다음에 전자유도시험. 이거는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자장을 유도해가지고 시험하는 거니까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렉트릭은 일렉트로매그네틱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두꺼운 금속 재료의 내부 결함 검사. 이거는 초음파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틀렸어요. 비접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시험 속도가 빠르며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요. 장비의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며 결과의 기록 보존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 장비로 검사할 때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도 결함 탐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요, 이 검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정확도는 다소 좀 떨어집니다. 자, 그 밑에 두꺼운 재료의 내부 결함 검사는 UT 초음파, RT 방사선, NRT 중성자 비파 검사, 요 세 가지가 적합합니다.
표면 결함 검사에 이용되는 NDT 비파괴 검사는 PT 침투 비파괴 검사, MT 자기 비파괴 검사, ET 전자 유도 시험 요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와전류 탐상 시험이죠. 자, 초음파 탐상 시험법의 송수신 방식 분류할 때 부적합한 방법인 것은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펄스 반사법입니다. 이 펄스라는 말은 뺐는데 펄스 반사법입니다. 여기 이제 빠졌는데요. 그냥 반사법이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펄스 반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펄스 반사법은 탐촉자가요. 하나에 두 개가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송신파가 있고 맨 밑에 가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결함파 찾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신파가 한 곳에 있습니다. 투과법은 송신파 보내는 게 있고 반대편에는 수신하는 게 있습니다. 공지는 뭐냐면은 한 신호를 보내고 또 일정 시간 뒤에서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주기적인 게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가다가 그 모양이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두께 측정할 때 공진법을 많이 씁니다. 경사각법은 사각 탐촉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탐촉자, 경사각 탐촉자, 뭐 이렇게 듀얼 탐촉자, 뭐 이런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탐촉자를 말합니다. 경사각. 이게 용접부나 이런데 경사진데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가나라가 송수신 방식을 분류할 때 쓰는 것이고 경사각은 이게 아닙니다. 자, 초음파 탐상시험법의 송수신 방식은 반사, 투과, 공진입니다. 반사, 투과, 공진법입니다. 단 용접부의 결함 탐상할 때는 초음파를 뭐로 경사각으로 보내 탐상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수직 탐촉자는 두께 측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방사선 투과시험 RT에서 X선 회절에 의한 반점 산란성입니다. 이걸 감소하거나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앞부분에 또 한번 했다 그죠? 전압을 올리거나 연박 스크린을 사용한다. 전압을 올려야 된대. 나는 전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다는 전압 낮추는 게 아니고 라는 전류 낮추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반점 산란선 영향 감소는 밑에 쭉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표시를 했다가 몇 번 알아두고 이게 앞부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와전류 탐상시험 ECT에서 내삽 코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의 보수 검사할 때 관 내경이 10mm입니다. 코일 평균 직경이 9mm라고 하면 충진율은 이건 어떻게 하냐. 관의 내경에 의한 면적분의 코일 평균 직경에 의한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관의 내경에 의한 면적은 뭡니까? 10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14죠. 그러면 코일 평균 직경은 9mm니까 반지름은 4.5 곱하기 4.5 곱하기 3.14 곱하기 100 하니까 81%가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와전류 탐상시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든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비파괴 검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체 대상물 앞면, 뒷면 모두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것은 방사선 탐상시험입니다. 왜 뒷면에다 뭐를 한다고요? 필름 같은 걸 넣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10번입니다. 미시하고 깊이가 얕은 표면 균열을 자분 탐상시험으로 검사할 때 다음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검사법은 미시하고 깊이가 얕은 표면 균열을 이제 자분 탐상 검사할 때 미시하고 깊이가 얕은 이거는 교류와 습식법입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침투제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침투제는 물에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는다 틀렸고 침투제는 휘발성이
낮아야 됩니다.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다 결함에 침투하는 강산성이 이거는 문제를 일으키죠. 산화가 되고 안 됩니다. 중성 성질이어야 됩니다. 라는 침투제는 얇은 도포막을 형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책에서 이게 보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가 맞겠죠. 그죠? 라입니다. 요거 여러분 좀 수정을 해주세요. 침투제는 물에 용해되고 휘발성이 낮고 얇은 도포막 형성할 것, 중성 성질을 끄는데 이 얇은 도포막을 형성한다는 게 여러분 규격집에 이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네. 안 되네. 자, 얇은 도포막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제가 몇 번 침투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 얇은 도포막. 이거요, 현상제를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은 그 침투제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얇게 뿌려줘야 됩니다. 이걸 백그라운드 얇게 뿌려야만 그 밑에 있는 그 가령 예를 들어 철강제가 있잖아요. 철강제하고 현상제를 뿌렸을 때 현상제 밑에서 철강제 표면이 보일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얇은 도포막을 형성해야 됩니다. 11번 표면 또는 표층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비파괴 검사뿐만으로 조합된 것은 침투 탐상시험, 자본 탐상시험, 와전류 탐상시험이지요. 12번 직선 전도체에 전류를 넣으면 전도체 주위에 자개가 생긴다. 이 자개의 방향은 직각 방향입니다. 자개는 전류 방향에 대해 직각입니다. 이걸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의 결함 탐상 방법. 결함 방향과 전류 방향은 같을 때, 결함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을 때는 결함 탐상이 쉽고, 결함 방향과 자개 방향은 직각으로 형성될 때 결함 탐상이 쉽습니다. 따라서 전류와 자개는 항상 직각입니다. 13번 교류 성분이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게 삼상 전파는 삼상이 3번 갔을 때 생긴 걸 전파를 해버리면 거의 교류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반파는 요거도 이제 그거보다는 좀 낮고 단상 전파, 단상 반파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아마 어느 부분에 이 책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가 교류 성분이 제일 큽니다. 삼상 전파가 제일 작고 삼상 반파, 단상 반파, 단상 전파, 단상 반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림이 나오면은 또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을 거예요. 지나갔을 수도 있고. 14번 용제 제거성 이원성 염색 침투액 속근식 현상법에 대한 시험교. 용제 제거성은 C입니다. 이원석 염색 침투제는 DV입니다. DVC 속건식 현상제는 S입니다. 항상 현상제 앞에는 뭐가 하이픈 줄을 쫙 긋습니다. 그래서 DVC 하이픈 S가 됩니다. 내부 기공과 같은 결함 검출할 때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시험법. 다 같은 내부 결함을 찾더라도 방사선은요, 내부 기공 같은 건 제일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션 같은 것은 무조건 초음파가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 엄밀히 말하면 기공 같은 것은 주조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방사선이 쉽고요. 단조품이나 이런 아변품 같은 데서는 랩이나 이런 라미네이션 같은 게 나오는 것은 초음파가 났습니다. 자, 15번 암모니아는 NH3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 연료는 CO2 배출을 안 하는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는 아직도 이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걸 비용만 적게 들고 수소 저장 용기가
만들기가 쉽고, 요번에 뭐 어느 그 과학원에선가 숫소를 액체로 안 만들고 기체로 액체로 안 만들고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뭐 개발했다라고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실용화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간 단계로 석유 화학 제품에서 암모니아가 많이 나옵니다. NH3. 이 암모니아를 일단은 이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암모니아를 분리하면 뭡니다. N은 질소죠. H는 수소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쓰는 거. 이 중간 단계를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 같은 경우도 지금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에탄올 선이라든지 이런 중간 과정의 배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은 CO2가 나오는 이것은 지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많으면 이제 탄소 중립세를 물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이런 방법으로 가더라고요. 이 암모니아 누설시험 특징 기술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것을 해놨습니다. 검지제, 검사하는 재료입니다. 디텍트 리젠트가 알칼리성 물질과 반응하기 쉽다. 이게 맞습니다. 동이나 동합금 재료에 대한 부식성을 갖습니다. 대형 용기의 누설을 단시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 되는데, 암모니아 가스 봉입 압력 낮으면 검사가 힘든다 아닌데 이건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단 암모니아는 냄새 같은 것도 지독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 라버는 효율성이 그래도 높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제 요 문제에서 이제 부적합한 내용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자본 탐상 시험에서 표면 및 결함, 표면 및 그림입니다. 이 표면 및 그림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자로 표면 및 그림입니다. 내부가 아닙니다. 이걸 한자로 어떻게 하냐면 표면 직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면 직하라는 표시를 많이 합니다. 표면 및 그림 결함을 표면 직하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표면 및 결함을 뭐라고 하느냐면 표면 바로 밑에다 이렇게 직하라고 합니다. 한자로. 결함 탐상에 가장 우수한 검출 능력 있는 자본 조합인 것은 건식 자본, 그 다음에 형광 자본입니다. 형광 자본. 건식 자본, 형광 자본입니다. 표면 및 결함 탐상에. 17번 자본 탐상 시험에서 결함을 확실히 검출하기 위해서 결함 방향과 자속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속과 결함 방향이 90도가 될 때 제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함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크 장비로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탐상을 해봐야 됩니다. 딱 보면 돌려가면서 하면서 90도가 될 때는 딱 나타납니다. 자, 18번 자본 탐상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높이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검사 장비, 검사 절차 생략, 낮은 비용으로 검사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시험체에 존재하는 모든 균열 검출할 수 있는 검사법을 수행한다. 맞겠죠? 숙련된 검사원이 검사 결과에서 지시 모양 관찰 판독하도록 한다. 이것도 맞고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19번 습식 잔류법으로 부품 MT 검사할 경우 자본 용액은 언제 적용하느냐 하면 잔류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하면은 스위치를 ON 하면은 자장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장이 생길 때 이제 전류를 끊어버립니다. 그 바로 직후에 자본을 뿌려야 됩니다. 왜 오래 가면 잔류 자장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 직후에 자화 전류 차단한 직후에 자본을 뿌려야만 잔류법에 효과가 있습니다. 20번
서로 다른 두매질 경계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의 에너지비를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초음파가 두매질에서 보냅니다. 보내면은 또 반사되는 에너지가 있고 굴절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초음파 입사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비, 초음파가 매질에서 보내는 걸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반사될 때 에너지비를 스넬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스넬의 법칙이 적용되는 입사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반사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굴절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사각에 따라서 반사각, 굴절각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공식을, 법칙을 만든 사람이 스넬입니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 초음파에서는 스넬의 법칙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넬의 법칙이다. 자, 결함을 평면으로 나타내므로 결함 깊이 평면으로 나타낸다. 결함 깊이나 방향을 알 수 없는 주사 표시는 C스캔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 동전 위에 오돌도돌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물에다 담가 놓고 이제 수침법을 해버리면, 수침법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C스캔은. 그러면은 동전 모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함 깊이 방향은 알 수 없고 평면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A스캔, B스캔, C스캔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A스캔을 많이 합니다. A스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축의 초음파 진행시간, Y축의 초음파 신호 진폭 크기를 나타내는 초음파 신호 표시 방법입니다. 즉 거리와 시간을 나타내는 횡축과 진폭 나타내는 기준선에서 수직 방향 변이 이용하는 자료를 표현하는 것이 A스캔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요 A스캔을 많이 씁니다. B스캔, 시험체의 단면적 나타내는 데이터 표현 방법입니다. 한 방향에만 주사되는 탐촉자로 빔축의 위치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진폭 범위를 가진 에코에 대한 빔 경로를 나타낼 때 형성된 시험체 단면의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깊이를 나타낼 때 형성된 시험체의 단면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깊이라든지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걸 다 그만두고라도 이제 이 탐촉자를 여러 개 이제 결합했습니다. 이걸 phased array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결함의 크기라든지 입체적인 거 이런 게 다 보일 수 있습니다. A 스캔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크다는지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hased array 하면 이제 초음파도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하면은요, 문제가 많아요. 피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초음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phased array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장비가 한 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는 한 1억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보편화되면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결함이 있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방사선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 초음파, phased array로 찍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편화되면은 더욱더 이제 초음파가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2번. 다음 금속 중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 금속은 다행히도 여기에는 강자성체인 철, 니켈, 코발트가 보기에 3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 니켈, 코발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닌 것은 금이 강자성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CBT 대비해서 1강 수업 22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